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산지, 태백, 정선, 원주, 영월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전역에 강풍특보까지 겹치면서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특히 일부 동해안에 순간 풍속 시속 95km, 산지에 11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황사가 관측되기 시작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 1시간 평균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PM10 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127이었던 대관령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내내 꾸준히 올라 오늘 오후 5시 기준 230을 나타내는 등 공기질이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폐광 지역인 태백시 인구는 전국 시단위 가운데 가장 적은 3만 7천여 명 규모입니다. 웬만한 군 지역보다도 인구가 적은데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인구가 없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지만 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태백시 인구는 3만 7,734명, 1년 전보다 732명이 줄었습니다. 2022년 8월 인구 4만 명 선이 붕괴한 이후에도 매달 50명에서 100명 안팎씩 줄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의 10분의 1 수준이고 군 단위인 홍천이나 행성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지난해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일찍 문을 닫고 유일한 대학이었던 강원 관광대마저 폐교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도 3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유치하고 탄광을 대신할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인구를 늘리기엔 아직 사업이 더딥니다. 이렇다 보니 태백시는 아이를 잘 낳아 기르도록 출산을 늘리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현재 정부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의료비와 첫 만남 이용권 외에도 시민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비와 출산 양육비,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대학생 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을 독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생 때까지 정부와 강원도 지원금을 합쳐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과 최신 도서관도 세우는 등 영유아 양육 복지 시설도 늘리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첫 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과 같은 다양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스테이 시범 사업에 선정돼 청년 창업 유치 등 생활인구 늘리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침체된 강원 경제가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각종 경제 지표가 대부분 하향 곡선을 보였는데요. 의료기기와 전선을 수출하는 대기업과 첨단 기업만 나아졌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도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철원의 한 시멘트 공장. 콘크리트로 만든 배수로 재고가 야적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만들어둔 제품인데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직까지 쌓여만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공사가 시작되는 3월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올해 주문량은 평년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저희도 업력이 지금 제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3월 달에 일이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는 공공과 민간 모두 긴축 재정에 나서면서 건설업 전반이 얼어붙은 겁니다. 올해 1분기 강원 지역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감소했고 지자체 SOC 예산은 7% 넘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1분기 강원 경기는 의료기기와 전선을 생산하는 탄탄한 수출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주요 침체 원인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내수 부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가 계속 오르며 옷은 물론 가구와 가전, 자동차 구입 등 소비까지 위축됐습니다. 카드 사용액 지표에서도 전반적으로 대면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해 1분기 바닥을 친 경제가 2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협약을 맺은 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의 한 마을에서 개인이 사실상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박은지 기자입니다. 골짜기마다 단풍숲이 곱게 물든다는 정선군 단입마을.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는 첩첩산 중에 긴 호스가 여기저기 연결돼 있습니다. 뼈에 좋아 골리수로 불리는 고로쇠 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겁니다. 입구에는 산림청이 마을 장목반에 채취를 허가했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안내판과 달리 전임 이장 1명이 사실상 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시설 관리도 위생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시다가 그분들이 나이가 드신다든가 타지로 나가고 나서 혼자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그 법인체에 구성되어 있는 그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구규림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해 허가가 잠시 취소되고 시설도 일부 철거됐었지만 일주일 만에 같은 사업자에게 수액 채취 허가가 재승인됐습니다. 구규림 관리소는 현장 확인 결과 시설이 개선돼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고 보호협약 체결에 참여한 주민 다수의 서명부가 제출돼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수액 채취 허가를 위한 주민 서명부의 최소 인원 기준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본청에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마을의 그 주민들의 3분의 2 정도의 서명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허가 양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양여 승인이 나간 거고.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제출된 서명 일부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근거가 없는 음해라고 일축하면서도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사업자가 전임 이장 시절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돼 조성한 마을 숙박시설, 체험관 등도 개인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테마 마을 삼아 여기를 이걸 숙박시설을 짓고 이거 짓는 거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주민들이 뒤로 오시면서 주민들이 돌려달라고 저건 뭐냐 동네 거를 이러니까 그럼 돌려야지. 정선군은 사후 관리 기간 10년이 한참 지났고 마을에서 결정한 문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마을 주민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삼척시 도계읍 장원초등학교 뒤쪽 농어촌 도로와 경사면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인근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킨 뒤 이 일대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는 한편 긴급 안전진단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장원초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내일까지 휴교에 들어갑니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 뉴스에 지역 언론사 신규 입점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 지역 언론사 가운데 MBC 강원 영동이 포함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포털 다음 뉴스 카테고리에 새롭게 지역 언론사 입점을 진행했고 기준을 충족한 전국 49개 언론사가 신규 입점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전문 영역에서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를 발굴해 전문성 있는 뉴스를 제공하겠다는 카카오의 목표에 맞춰 춘천 MBC, 원주 MBC와의 더 넓은 교류를 통해 고품질의 기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묵호항 주변 해역에 모두 11억여 원을 들여 바다숲을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수중 안반의 해조류 이식뿐 아니라 해조류 성장을 방해하는 생물을 제거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또 태풍 등으로 바다숲이 훼손된 구역은 해조류 포자 부착을 위한 연승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바다숲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등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양소방서가 화재 진압 활동에 나선 민간인 2명에게 강원도지사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건설업체 직원인 박광호 씨와 이정우 씨는 지난달 26일 양양군 서면 내현리 산불 화재 당시 살수 차량을 이용해 화재 진압을 지원해 산불 확산을 막았습니다. 양양소방서는 큰 산불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현장에서 진압 대원들을 도와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 보건소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청사에서 정상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삼척시 보건소는 2023년 5월부터 총 사업비 84억 원을 들여 기존 청사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최근 고효율 냉난방 설치 등의 모든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중앙시장에 있는 임시청사에서 다시 기존 청사로 옮겨 다음 달 1일부터 정상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릉 율곡연구원이 강원도 내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학자료를 모아 3권의 도록을 펴냈습니다. 율곡연구원은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강원 국학진흥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강릉 김씨 노가니 김진사댁, 경주 김씨 수은공파 김회준가, 원주 대곡헌 등 3권의 도록을 발간해 해당 문중에 기증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